네, 국가별, 업종별 이익 추정치 변화,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흥국, 선진국 할 것 없이 다 이익 추정치의 방향이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폭도 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은 또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이제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기업들의 이제 하향 조정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지난주 대비로 봤을 때에는 하향 조정 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 파란색 선, 그러니까 선진국의 이익 전망치도 마이너스 0.6으로 지난주보다는 약간 소폭 올라왔어요. 개선되는 모습 네. 보였고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제가 동유럽 쪽의 국가들의 이익 전망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개월 선행 EPS 변화율이 이제 1%가량 이제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더 나빠지진 않아서 나빠지는 폭이 네.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국가별로 혹시 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플러스를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익 전망치가 이제 상향 조정 폭이 계속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이번 주에는 한 달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이너스로 바뀔지 혹은 재차 플러스로 올라올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보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 1.4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달러의 영향 때문이라고 좀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별로 봤을 때는 독일이든 영국이든 긍정적인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내에서는 유럽이 미국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네.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흥국 보시면은 중국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 상황이지만 네. 한국하고 대만이 여전히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인도네시아, 브라질도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치가 신흥국 내에서는 크게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 대만이 계속 위쪽에 머물러 있다는 거 눈에 띕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좀 추려서 보죠. 사실 뭐 업종별 동향에 대해서는 저희 몇 주째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에너지 소재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역에 좀 네. 위치를 해 있고요. 이 경기 소비재 쪽이 마이너스 폭이 줄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흥국도 좀 체크를 해보게 네. 되면은 에너지가 이제 2.5% 정도 상향 조정이 됐지만 뭐 IT 소재부터 해서 이번 주에는 헬스케어가 하향 조정폭이 가장 좀 컸다 많이 이렇게 빠졌어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 뭐 6%가량 네.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실적 하향 조정이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씩 이 하향 조정세가 어쨌든 완화되길 좀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바닥을 네. 치지는 못한 것 네. 같은 상황인 거고. 자, 미국이 지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네. 앞서 드렸는데 업종별로는 어떤가요?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유가 관련,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나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 철강, 비철, 그리고 에너지 화학, 그리고 음식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섹터들이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좀 긍정적이었고요. 뭐 자동차, 은행, 반도체도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증권하고 이 의류, 운송, 미디어 엔터, 헬스케어 이쪽의 이익 전망치가 한 주간 좀 하향 조정폭이 컸어요. 그래서 한국 이제 업종별도 보실 때에도 좀 네.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이야기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한국의 이 이익 변화와 주가 상승률, 그 4분면 차트도 좀 네. 확인해봤으면 하는데 이거 사실 뭐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빠져 있어서 아래쪽에 많이들 포진해 있었어요. 여전히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선 어느 정도 이 이익하고 주가 이 점도 차트가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결국에 받쳐주질 못하면은 왼쪽 하단으로 좀 움직이는 업종들이 좀 많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안 좋은. 네. 근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에너지, 자동차, 운송, 상사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좀 그래도 그러네요. 플러스인 네.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주황색이 지금 코스피인데요. 네. 코스피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 철강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는 한 달 전 대비해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지만
시장 전체 대비로 봤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실적이 좋은 것들은 어쨌든 지수 대비로는 네. 선방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주가도 좀 빠져 있는 흐름, 이 차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더욱 네. 실적이 괜찮은 업종군에 주목을 해야 할 텐데요. 자, 업종별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국 전체적인 이익의 동향은 변화가 좀 있었는지 볼까요? 네,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연속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는 모습을 네.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긍정적인 1분기 실적 발표 때문일 것 같은데 한 주간 0.7%가량 지금 상향 조정이 됐고요. 네. 좀 보시면은 20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근 3주 동안에 지금 230조 원 이상으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도 한국 기업들의 어닝이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분기랑 3분기도 지금 눈높이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면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60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요. 2분기는 한 3조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 과연 기업들 실적에 2분기랑 3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네.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높아진 눈높이가 하반기로 갔을 때 좀 부담이 될 수 그럴 있을 수 수도 있겠네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비용 부분을 어떻게 반영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이익 동향에 대한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앞으로 추정치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업종별 동향은 앞서 이제 사보면에서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좀 뜯어볼까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뭐 좋게 나오면은 네, 이 22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네. 1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은 좀 마이너스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의류 섹터가 가장 지난주에 안 좋았는데 아, 이게 아마 LG 생활 건강 네.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호텔 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 턴어라운드 시점이 좀 늦어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늘 업데이트를 해보게 되면 더 마이너스 폭이 커질 가능성이 그래요. 높습니다. 왜냐면은 뭐 넷마블이든 펄어비스든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네, 나왔기 네. 때문에 이익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섹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운송, 필수 소비재,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뒤에서 좀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업종들의 이익 전망치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송이 미국에서는 아래쪽에 머물러 있었던 업종인데 우리나라는 좀 네. 상황이 다르네요. 그 또 얘기를 좀 기업별로 좀 해볼까요? 보셔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서 좀 추정치가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리고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기업일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해운, 유군 이런 업종들의 실적이 1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추정치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 쪽이 뭐 전방위적으로 대체로 다 좋다라고 네, 맞습니다. 봐도 무리가 없겠네요. 네. 두 번째는 필수 소비재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음식료 업종이 지난주에 이익 모멘텀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좀 특이한 게 사실 왼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1년 동안 계속 부진하다가 네. 이번 1분기를 딱 기점으로 해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부분이 이제 원자재 가격이랑 굉장히 좀 연동이 많이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분기부터 어쨌든 가격 전가가 조금 가능해지면서 음식료 업종들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네.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비용 이야기 앞서 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키기가 용이한 업종군은 네. 일단 뭐 실적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은 화학 업종을 준비하셨어요. 이것도 아래에서 네.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쨌든 계속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1분기 실적 결과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화학 섹터에 속하는 이제 기업들마다 조금 방향성이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속하는 이제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가가 올랐을 때 오히려 안 좋은 네. 그런 기업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LG화학이나 SKC, 그러니까 어느 정도 2차전지의 비중이 조금 있는 네. 기업들은 이익 전망치가 좋았었고, 금호석유, OCI 같은 경우에도 추정치가 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화학 업종이 이익 변화 상위 이제 업종에 속하지만은 네. 이 부분은 어쨌든 음식료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좀 확인해 봐야 하는 섹터라고 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음식료도 그렇고 먼저 이야기 드렸던 운송도 그렇고 업종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업종군인 반면 화학업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 종목별로 좀 완전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추이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것 함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확인해 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자, 이렇게 어닝스 리비전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